소소한 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네럴 닥터의 정재닥 선생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요. 지난번에 별별 특강 때 한번 네. 모셔서 얘기를 나눴었고. 저 직업과 무관한 얘기로 그때 출연을 했었고. 화분 관련해서 네. 키우는 방법이었었죠. 네. 근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 요즘 살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살찌면 얼굴이 좋아진다더니. 근데 그 겨울에는 뭘 좀 많이 챙겨 먹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못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쵸. 추워서 나가기 싫고 실내 생활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살이 찌는 현상이 많죠. 근데 이렇게 살이 찌면서도 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데 네. 감기가 겨울에 많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네. 왜 여름보다 겨울에 감기가 많이 걸리는 걸까?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겨울은 이제 건조하잖아요. 네. 건조하면 코 안에랑 목 안에 점막들이 원래는 굉장히 촉촉하고 매끈하고 항상 이렇게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네네. 겨울에는 걔네들이 좀 많이 마르고 건조하고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들이 지나가다가 장착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고 심지어 바이러스들은 저온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네.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감기가 더 잘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네네. 그 외에도 뭐 너무 추워서 뭐 사람들의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게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합니다. 근데 그게 혹시 호흡과도 연결이 되나요? 코로 호흡하는 거와 입으로 호흡하는 거에 어떤 그런 영향 때문이기도 한가요? 코로 호흡하는 게 가장 좋죠. 입으로 네. 호흡했을 때는 인후 건조감이 더 심해지기는 하고 네네.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면 바로 숨이 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코로 숨을 쉬면 코 안에 비강 점막을 통해 한번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수분과 온도가 맞춰져서 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네. 입으로 숨 쉬면 바로 노출이 되죠. 그래서 코 고는 사람들이라든지 네. 코가 막힌 채로 입으로 숨 쉬면서 잠을 자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괴롭죠.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 호흡법도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주제가 만성기침인데 네. 기침을 한 달 이상 너무 오래 하게 되는 것들을 만성기침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보통 만성기침의 정확한 정의는 원래는 만성까지는 아닌데 뭐 우리가 의학용어로 뭐 급성, 아급성, 만성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요. 네. 보통 3주 이상 기침을 하게 되면 아급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를 그냥 일상적으로는 만성기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3주 이상 기침을 하게 되는 일이 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을 그 환절기 지나서 겨울이 되면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와요. 감기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는데 네. 기침하느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만성기침은 그냥 감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여기 국민TV 있기 전에 전 네. 직장에서 그 겨울철에 감기로 심하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마 만성기침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만성기침이 허리 통증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너무 기침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숨 쉴 때 말고는 가슴 근육이랑 우리 몸통 근육들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네. 들켰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돼서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던 사람, 심지어 운동을 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가슴 근육을 쓸 일이 저희가 별로 없어요. 숨 쉴 때 말고는. 근데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게 되면 평소에 안 쓰던 가슴 근육을 비롯해서 이제 몸통 근육을 많이 쓰게 되는데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근육통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좀 심한 경우는 가슴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해서 이게 기침도 하고 가슴도 아프니까 내가 폐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놀라서 병원에 오시기도 하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가슴에 근육이 땡기는 현상이 그래서 그게 막 근육 땡김이 현상이 네. 복근 막 허리 근육까지 다 번져서 통증이 되게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때 한의원에 가서 침까지 맞을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세수를 잘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져서 근데 그게 기침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안 하게 되면서 시간이 좀 해결해 주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목도 많이 상하잖아요. 기침이라는 게 그런 거죠. 되게 높은 압력의 공기를 네. 한 번에
빠른 시간에 확 뱉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목에 있는 여러 그 점막들에 있는 세포들이 좀 되게 손상을 입어요. 손상이 되고 또 손상이 된 점막세포들은 또 더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을 하니까 기침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목에 이제 뭔가를 뱉어내기 위해 한 기침이었는데 네.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숨만 쉬어도 막 자극받아서 기침을 하게 되거나 맞아요. 뭘 마시거나 간질간질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기침을 하게 되는 역치가 매우 낮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계속 기침을 하게 되는데 악순환이죠. 기침을 하면 목이 더 민감해지고 손상되고 또 계속 기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네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이 사람이 기침을 오래 하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거든요. 아,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네네. 그냥 감기가 걸렸다가 낫는데 기침을 이렇게 그냥 오래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인들 저희 의대를 다니다 보면 내과 시간에 만성 기침의 3대 원인이 뭐냐 이게 뭐예요? 일명 짤족보라고 하는 건데 뭐예요? 재밌다 이름이. 네. 짤족보라고 하면 기출 문제를 표현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그 만성 기침의 세 가지 원인. 그럼 첫 번째는 비염이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콧물이 나기 때문에 네. 그 콧물이 앞으로만 나면 좋은데 뒤로도 계속 목 넘김처럼 계속 넘어가요. 그런 걸 뒤쪽으로 콧물이 넘어간다 그래서 후비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후비로가 만성 기침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어서 콧물이 원인이군요. 그렇죠. 비염 네.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느낌 아니까. 그 콧물을 계속 삼키는 느낌이 나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네. 뱉어내고 실제로 기침을 하면 콧물 가래 같은 게 계속 나오고. 맞아요. 누렇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만성 기침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천식이라고는 천식. 하는데 네네. 실제로 정말 오리지널 천식보다는 약간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저희가 비전형성 천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천식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요구르트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쉬는 느낌이에요. 코가 막힌 상태에서 굉장히 좁은 숨길로 숨을 쉬는 답답함과 폐의 모든 공기 구멍이 다 좁아져 있기 때문에 숨도 차겠네요. 그렇죠. 숨 차고 숨이 막히죠. 답답하고 그리고 청진을 하면 그 좁아진 숨길로 숨을 쉬기 위해서 삑삑 소리가 나는 그게 전형적인 천식인데 네네. 이런 만성 기침을 하게 되는 비전형적 천식에는 네. 다른 거 다 없고 기침만 하는 거예요. 기침만. 정말 그냥 주구장창 기침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만 살짝만 그 자극이 와도 기침을 해서 자리를 이동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실내에서 실외로 나가거나 뭘 먹거나 그랬을 때 이제 기침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세 번째는 되게 예상외로 위장장애. 위장장애? 네, 위식도 역류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역류성 식도염 요즘에는 내시경을 많이 하니까 위산이 식도로 원래 넘어와서는 안 되는. 그래서 식도에서 음식을 삼키면 위로 그냥 한번 가면 일방통행이에요. 네네. 식도에서 위에서 십이지장은 일방통행인데 그게 역류되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가끔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네네. 혹은 먹고 바로 자거나 먹고 눕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네. 혹은 뭐 술 아니면 뭐 다량의 카페인 담배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게 역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위치가 돼버리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요. 근데 그게 위에서 식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그냥 아프고 말면 되는데 역류가 심하게 되면 신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목구멍까지. 뜨거워지죠, 느낌도. 그렇죠. 근데 그게 잦아지면 인두라고 우리가 보통 인두후두라고 얘기하는 목 쪽까지 자극을 받아요. 위산의 자극을. 그렇게 되면 걔 때문에 만성적으로 목에 기침이나 이물감을 달고 사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만성 기침을 오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위장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네. 신물이 넘어오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기침의 원인 3대 원인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3대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만성 비염, 네. 그다음에 비전형성 천식, 그다음에 위식도 역류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외에도 원인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기침을 자꾸 해서 병원에 가면 이 얘기를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의사들이 이제 약을 주거나 아니면 네. 천식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는 만성 비염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 관리가 되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 먹는 그때뿐이다. 라는 결론을 또 얻게 되고. 아니, 근데 그 네. 세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그 원인이, 1번인 경우가 있고 2번인 경우가 있고 3번인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다 진단을 정확하게 안 하고 약부터 지어주는 건가요? 아니죠. 의사 선생님들은 키워드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고도로 훈련돼요.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하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뭐든지 다 잡아내야 돼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환자들이 몇 가지 단어를 얘기하면 그걸로 확 키워드를 잡아내서 약 처방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그렇군요. 키워드로 또 파악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의사들은 물어보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진단을 위한 가지치기 물음들인데 그 물음 끝에 진단을 내리면 약을 주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약을 주면서 이 약이 어떤 걸까? 예를 들어 후비루다 그러면 이게 콧물을 적게 나오게 해줘서 기침을 멈추게 해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약만 주고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땡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이 콧물이 이제 나중에 약을 끊고 다시 나게 되면 기침이 다시 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다들 병원에 가면 그때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사실 만성기침의 원인을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관리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작년에 그랬던 사람은 올해 또 그럴 수 있고 올해 그런 사람 내년에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봐야 돼요. 일단은 만성 기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병원 가면 기침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생활 속에서 기침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을 이제 좀 이렇게 받거나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기침을 덜하게 되나요? 일단 기침이라는 상태가 꼭 우리가 말하는 병리적인,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하는 기침이 있고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하는 기침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살에 걸렸다. 기침을 해야죠. 그럴 때는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병리적인 기침들은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기침이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통하는 방법 가장 강력한 진해제 기침을 억제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을 보통 겨울철 환절기 우리나라는 보통 추석이 지나면 환절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이 지날 때쯤부터는 실내 가습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상시로 드시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개인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뭐냐면 PT병 1.5리터짜리? 그거 놓고 하나를 다 마시는 거를 매일 이제 물을 채워서 컵에 따라서 그걸 다 마시고 다음날 또 물 채워서 마시고를 해봤는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물 마시는 거는 따뜻한 물, 찬물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지만 않으면 되고 미지근한 게 가장 베스트인데 기침을 하도 해서 목이 많이 아프고 따갑고 염증이 실제로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시원한 물이 나을 수도 있고요. 온도의 자극 때문에 물 먹다가 기침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있죠.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기는 하죠. 근데 한여름에 이렇게 기침하는 분들한테 따뜻한 물 먹으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시원한 물 드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병원에서 저도 진료받을 때 기침 때문에 가면 미지근한 물 자주 드시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물이 정말 최고의 진해제예요. 왜냐하면 기침이 나오는 즉시 물을 먹었을 때 대부분 멈춰요. 대부분 멈추고 물은 드시면서 목을 축이고 보습을 해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몸의 전체적으로 수분의 함량 정도의 그 항상성을 유지는 하고 있겠지만 좀 높여주면 코 점막이라든지 입안 점막이라든지 목에 있는 이런 점막들이 마르는 걸 좀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점막 평형을 찾으면 기침은 훨씬 더 덜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침에 도움이 되는 게 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차 종류나 뭐 모과차 뭐 이런 것들도 얼핏 들었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 종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에 타먹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에 물이 제일 중요하고 차 중에서 뭐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뭐 생강차, 뭐 모과차, 배즙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의무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생강차가 몸에 좋다고 엄마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아이에게 자꾸 맛도 없는데 먹인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취향에 맞는 차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다만 안 되는 차는 있어요. 뭐가 있나요? 그건 이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차. 커피, 녹차 이런 거군요. 아예 드시지 말아라라는 말은 안 드리고 보통은 평소에 한두 잔 먹던 분들이 맹물을 먹기가 버거우니까 그냥 물을 되게 먹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차 종류로 바꿔서 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맥히는 게 커피라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카페인 성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카페인은 그 몸에서 이뇨작용해서 물을 바깥으로 빼는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애써 물 마셨는데 그걸 자꾸 몸 밖으로 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커피는 늘 드시던 만큼만 드시는 걸 권장하고
오히려 이제 감기 걸렸는데 커피 안 마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커피는 평소만큼만 드시고 대신에 물을 충분히 드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네. 이 만성기침 하다가 자면서 갑자기 기침하면서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막. 네. 이걸 좀 어떻게 멈추고 싶은데. 네. 그냥 물 마시면 되나요? 보통 자다가도 기침을 하느냐 마느냐를 저희가 많이 물어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약이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강력한 진해제를 처방을 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데 네. 자다가도 기침을 해서 잠이 깨는 정도면 꽤 이제 작은 자극에도 기침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경우는 꼭 병원에서 얘기를 할 때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깬다는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아마 처방에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그 부분이 또 있군요. 네, 그리고 머리맡에 물을 이렇게 좀 두고 주무시거나 가습을 좀 평소보다 세게 해주시는 게 훨씬 빈도를 줄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관건이군요, 정말로. 그렇죠. 그렇군요.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네. 좀 오늘 만성 감기와는 좀 다른 질문이거든요. 네. 자유연님께서 아내가 임신 18주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활동성 B형 감염이라고 하는데 치료 방법이나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임신 18주면 보통은 활동성 B형 감염이 되기 전에 보균자 단계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전에 아마 진단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임신 중에 지금 간염이 진단이 되셨다는 게 만약에 처음 진단이 되신 거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고 맞아요. 사실은 본인이 보균자이거나 아니면 활동성 간염을 앓고 있거나를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맞고 이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엔 B형 간염 보균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가장 기본 항목에 들어있어요. B형 간염 항체 여부가. 근데 그거를 건강검진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 눈여겨 안 보게 되다 보니까 내가 보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좀 전체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활동성 B형 간염이라고 할 때 저희가 치료 방법이 간염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간 기능이 어떤지 그리고 바이러스의 양이 어떤지 항체와 항원의 비율은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 디테일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대한 정밀 검사를 아마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산부인과에서 내과와 협업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실 거예요. B형 간염은 그나마 다른 간염에 비해서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지금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을 고려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산부인과 다니시는 산부인과랑 그다음에 혹은 내과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이 임신 총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진행이 되는지도 봐야 되겠고. 네, 굉장히 잘 지켜봐야 돼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전격성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보는 상황에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좀 단기 간격으로 계속 한다던가 요거는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가이드라인을 되게 명확하게 주실 거예요. 얼마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고 약은 현재 어떤 상황이라서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잘 들으셨죠? 자유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한 이렇게 좀 변화 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처방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은별님께서는 제너럴 닥터 한번 가고 싶은데 전화로 예약 되나요 하셨어요. 네, 전화로 예약은 되고요. 저희가 카페가 있어서 아무 때나 놀러 오시면 되긴 하는데 진료를 받으러 오실 거면 전화로 예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월수 금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 금요일 1시부터 10시. 네. 깨알 같은 홍보. 네. 오늘 만성기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침을 이제 오래 하게 되면 천식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고 폐렴 증상으로도 맞아요.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많이 들어보는 질문인데 감기를 이제 오래 앓으니까 다른 질병으로 이게 갈 수 있느냐 혹은
기침을 이렇게 오래 하는 걸 보니 감기는 아닌 거 스스로 진단해서 오세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오시는데 네네. 일단 기침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거 감기는 아니죠. 감기는 자연스럽게 1, 2주 내로 경과가 끝나요. 네. 물론 감기가 나았다가 다시 걸릴 수는 있지만 네. 단순히 다른 증상 없이 기침만 계속하는 건 감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감기를 오래 앓았는데 그 감기가 저절로 천식이나 폐렴으로 이완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린 상태에서 다른 질병들이 이제 얹혀져서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나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저항력이 좀 낮은 분들의 경우는 감기가 걸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건데 다른 애들도 들어오기 쉽죠. 특히 감기 바이러스들은 바이러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애들인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이 건강하고 괜찮을 땐 못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애가 이렇게 비리비리 할 때 딱 들어가서 보일 때.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딱 일으키는 건데 그쯤 되면 다른 애들도 들어오기 수월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관리를 잘 못하고 혹은 일반적이지 않는 면역 상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백혈병이라든지 네. 에이즈 환자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굉장히 쉽게 감기가 걸리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다른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천식 환자분들 네. 기본적으로 천식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감기가 걸리면 천식이 되게 많이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그냥 보통의 사람들 그냥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 관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무리하거나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밤샘을 하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어요. 다만 그게 이제 2차적으로 세균성 감염이 생겨서 편도에 세균성 염증이 생기거나 네네. 열이 막 나고 감기는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고열을 동반하거나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를 않거나 이렇게 뭔가 감기라고 하기엔 좀 낯선 증상들이 오거든요. 통증이 어딘가에 계속 나타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감기 때문에만 병원에 갈 일은 없어요. 감기는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솔직히 네. 말하면 감기 때문에 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쉬면 나아요. 근데 감기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현재 감기 말고 다른 상황이 얹혀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앓던 감기보다 너무 다르다. 혹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만 병원에 오시면 감기인지 아닌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도 그렇고 문희정 아나운서도 그렇고 네. 며칠간 네, 며칠이 맞아요. 아니죠. 김희주 아나운서는 감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잖아요. 네, 감기가 아니죠. 저거는 그래서 만성 기침인가요? 그렇죠. 만성 기침이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해드렸어요. 아니 그래서 책상에 보니까 네. 1인용 가습기도 좀 있고 네. 뭔가 이렇게 기침을 덜하게 만들기 위한 무슨 네. 제품들도 좀 이렇게 먹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의 개인 이렇게 의료 정보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만성 기침은 감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진 상태라서 계속 말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계속 말을 하는 분들은 이 자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얼마나 건조할까요? 맞습니다.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습기처럼 생기지 않은 그런 네. 뭔가 이런 가습기를 또 이게 가습기인가요? 네. 와, 난 아까부터 이게 뭔가 계속 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안에 물이 있어요. 저 책꽂이인 줄 알았어요. 저도 책꽂이인 줄 알았다가 이게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만들게 하는 거를 두 이게 개 되게 이렇게 신기하네요.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게 건조한 상황이고 그리고 피곤하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 모든 병의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단어는 되게 무서운 단어인데, 사실은. 네네. 그렇다기보다 일상적인 저항력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쓰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지만. 네. 여튼, 우리가 저항력을 유지하면서 살기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고생하면서 살고 있고, 매일매일 하루가 좀, 피곤하잖아요. 퇴근할 때 되면 다들 녹초가 되어 있고 네. 오늘 아나운서님도 얼굴이 아주 저는 지난번 뵀을 때와 사뭇 다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쩔어서 지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기가 안 걸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감기가 걸렸을 땐 쉬어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제대로 쉬면 이렇게
기관지나 뭐 코나 인후 점막이 민감해져서 만성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잠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쉼의 효과가 있나요? 잠만 오래 잔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잠이 부족한 분들은 당연히 충분히 자주면 효과가 있겠지만 네. 잠만 오래 자는 것보다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쉬게 되려면 마음도 좀 편안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말 같은 때는 좀 산책을 한다던가 네. 뭔가 몸이 좀 움직여줘야 이런 근육들이 우리가 앉아있을 때 쓰는 근육과 서있을 때 쓰는 근육이랑 돌아다닐 때 쓰는 근육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적절하게 다 활용이 되려면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게 건강에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극이 좀 필요하군요. 우리가 그럼요. 몸에서 쓰지 않은 근육들을. 네. 쉬는 날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는 낮에 좀 돌아다니시는 게 실제로 다음 월요일에 피로를 확 줄여주죠. 근데 이건 좀 오늘 주제와는 좀 다른 건데. 네. 제가 요즘에 새벽 4시에 이제 출근을 해요, 회사에. 네.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일찍 자거든요. 네. 한 8시나, 저녁 8시나, 혹은 7시 반쯤 누워요. 왜냐면 늦게 못 일어날까봐. 네. 새벽 3시에는 일어나서 씻고 이제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휙 와야 4시쯤 출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자꾸만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거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그쵸. 잠이 안 올 때에는, 이제, 잠이 안 오는 건 예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데 네.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다음 날에 대한 걱정. 다음 날 곤두서 그렇죠. 있어요. 되게 그런 자기 관리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관리를 좀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인데요. 네. 내가 이 시간에 자야 몇 시간을 잘 수가 있고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내일 방송이 피곤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잠이 점점 달아나요. 그게 이제 걱정해서 끝나지 않고 점점 불안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침대, 자는 곳인데 침대 그러면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것까 봐 걱정되는 곳으로 네. 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컨셉이 바뀌어버리면 침대에 들 때마다 잠이 안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하루쯤은 잠을 덜 자도 괜찮다라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네네. 그런 건 쉽지는 않고요. 천천히 이루어져야 될 거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보통은 낮에 좀 신체적인 피로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시는 길에 최대한 뭐 걸어서 간다던가, 뭐 이렇게 집까지 걸어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간을 좀 걸어서 몸을 일부러 피곤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잠들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을 켜고 네. 차라리 그냥 책을 보세요. 근데 이제 재밌는 책을 보시면 안 되고. 잠이 오는 책을.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서, 네. 교과서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일용을 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머리만 대면 잠을 자기 때문에 네, 그럴 네.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 저도 이제 한참 강박적으로 스케줄 관리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영어로 된 교과서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가장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양리학 교과서라든지 네. 병리학 교과서를 이용했는데 그런 거 이렇게 펴놓고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면 잠이 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원래 내가 10시에 자던 사람인데 8시에 자려고 하다 갑자기 보면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군요. 네. 뭐 시간을 좀 두고 책을 또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겠네요. 그렇죠. 은가 비맘님께서 아이들 독감 예방 접종은 꼭 해야 하나요? 어쩌다 보니 미뤄졌는데 지금이라도 맞춰야 할까요?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이 좀 어려웠어요. 백신 생산 자체가 많이 안 됐고 네네. 기본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빨리 종결이 됐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백신 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조금 해서 지금은 아마 어딜 가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른 건강한 성인들에게 독감이라는 것은 일반 감기와 다를 바가 없어서 그냥 좀 감기 세게 앓고 지나갔네 정도로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 만성질환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계속 권장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독감은 그런 건강한 성인들에게 독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더 많이 고생할 수 있고 독감의 어떤 치사율이나 이런 게 성인들에 비해서는 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방접종을 권장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가 감기가 걸리지 않은 상태고 건강하다면 접종을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네. 아이가 지금 현재 감기에 걸렸거나 뭔가 건강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좀 나중에 다 낫고 지금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독감 예방접종은 원래는 10월 달이 가장 적기긴 한데 10월이 네.
지금도 늦지는 않죠. 근데 다만 10월, 11월, 12월을 다 지내고 맞으려니 조금 돈 아까운 정도인데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놔주는 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아과에서도 필수 예방접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놔주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감기만 걸리면 중이염으로 가는데 약한 데서 터지는 건가요? 그게 이제 중이염이 어른하고 아이하고 좀 많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비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 속 공간 안에서 귀로 연결되는 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이까지 통하는 길인데 그 길이 아이들은 굉장히 넓고 뻥 뚫려 있어요. 고속도로처럼. 네. 근데 어른들은 좁고 구불구불하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점점점 되면서 성장하면서 그 길이 점점 좁고 구부러지는데 아이 때는 뚫려 있다 보니까 코 속에 염증이 생기면 귀로 잘 가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중이염이 잘 오는 친구들은 코 속에 있는 염증 물질들이 중이 쪽으로 많이 건너가서 그러는 거고 네. 아이들 많이 그래서 요거는 뭐 약한 데서 터진다라기보다는 감기 그 코 속에 염증이 생기는 감기가 많이 걸리게 되면 그 안에 세척을 하거나 관리를 해주는 거를 훈련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강 세척이라 그래서 코 속을 세척하는 건데 네네. 그 약국에 가면 식염수를 팔아요.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신체랑 같은 농도의 그걸 가진 액체 같은 건데 네. 그거를 컵에다가 이렇게 좀 따라서 네. 일회용 주사기 같은 걸로 뽑아서 코 속으로 밀어넣고 반대 코로 빼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식염수 비강세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동영상 같은 게. 네네.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막 코 속에 물을 집어넣는 이상한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런 걸 꼬맹이 때부터 익숙하게 해놓으면 비강 위생이 좀 괜찮아지면서 확실히 중이염이라든지 만성비염이라든지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해줘도 괜찮나요? 그거 사실은 매일 하는 걸 권장하죠. 그래서 이게 도시에는 그런 비강 질환, 만성 비강 질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비염 환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적극 권장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레오 엄마님께서 우리가 흔히 몸살이라고 부르는 증상하고 감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춥고 온몸이 아프고 그런 증상도 감기 일종입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많아요. 뭐 그냥 단순 종으로는 한 200가지 이상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의 세부종으로 가면 뭐 몇만 가지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는 것의 단어가 질병 이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기라는 질병은 아니고 그 상기도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 증상을 다 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이러스는 뭐 콧물 증상이 좀 더 강하고 어떤 바이러스는 기침이 좀 더 강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감기 바이러스들 중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전신 증상이라 그래서 그 감기 그런 국소적으로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요 하기 전에 다들 느끼실 텐데 으슬으슬 감기 춥고. 걸린 느낌이 나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때 으슬으슬하고 춥고 근육도 쑤시고 네. 심지어 이제 열이 나게 하는 바이러스들도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몸살이라고 부르는 전조 증상이고 이 몸살의 전조 증상은 그냥 쭉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말기도 하고 네. 혹은 감기가 되거나 아니면 장염 바이러스들도 몸살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이렇게 맞아요. 몸살이 있다가 장염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막 약간 매슥매슥하면서 설사한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장염으로 가는 계속 거고.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신 증상들은 감기든 뭐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이든 다 있을 수는 있고요. 네. 요게 좀 짧으냐 오래 가느냐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죠. 하늘 아라빠님께서는 비타민 주사에 대한 궁금증을 자주 맞아도 되는지 아시는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맞던데. 네. 이런 괜찮나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돈 쓰시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 비타민 주사에 의학적으로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라는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죠. 비타민 주사를 맞고 몸이 좋아지는 기분이 들고, 네. 내가 되게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만큼 돈을 쓴 만큼의 어떤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뭐 맞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의학적인 뒷받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면 없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저기 뭐죠? 그 감기 걸리면 중이염으로 가더라고요. 네. 약한 데서 터지는 건가 하셨던 분이 제가 비염이라 세척은 수준급이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이도 같이 해야 돼요. 아이도 이게 아이들이 엄마가 하면 잘 따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와 같이 하거나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면 약국에 애기들용 그런 식염수 스프레이가 따로 팔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기 걸리기 전에 그런 세척을 좀 미리미리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이렇게 건조해서 이제 코가 이렇게 딱지가 생기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기가 안 좋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죠? 건조한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사악한 마녀님께서도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요. 면봉 속으로 코를 청소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 면봉으로 하시네. 대부분 손가락으로 하지 않나요? 굉장히 부지런하신데? 아. 자주 하면 바이러스 감염되기 쉬운가요? 이렇게 또. 이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 안 파는 사람 없다. 네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제 총 청소를 많이 하시는데 샤워하다 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바이러스 감염이 더 잘 걸린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귀 청소, 코 청소를 너무 막 진짜 심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가 돼서 오냐면 너무 세게 하니까 그 벽이나 점막이 허는 거예요. 허는 거죠. 그래서 그 면봉으로 귀 청소하다가 피를 보고 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코도 마찬가지고 코피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반복적으로 되면 점막 손상이 되면서 그 안에 세균성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도염이라든지 코 속에 이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오면 막 코에 막 이만한 그 여드름이 코 속에 크게 난다거나 웨이도에 염증이 생겨서 계속 막 농이라든지 딱지가 새낀다던가 그런 세균성 감염이 2차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청소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원래 어느 정도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네, 거는? 그런 건 없고 원래 귀 청소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코 청소도 사실은 웬만하면 그냥 저절로 이게 다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외관상 저희가 조금 보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이거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요거 이제 외관상 보기 그러니까 그 정도 관리해 주시는 정도로 해야지 너무 이걸 강박적으로 깨끗하게 파내려고 하시다 보면 피부가 상해요. 네. 감기 환자님께서 감기로 고생을 하신다고 통과 의뢰처럼 예방법 알고 싶으시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물을 계속 드신다거나 아니면 가습을 한다던가 가장 좋은 거는 식염수 비강세척입니다. 네. 식염수는 다른 거 아니고 특별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고요. 0.9% 소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 1리터에 9g의 소금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되게 조금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그런 소금물을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비강세척 동영상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엽기적인 동영상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예방이 정말 잘 돼요. 네. 그리고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쉴 때 잘 쉬고 잘 드시고 그리고 잠 푹 자고 운동 꾸준히 해주시는 굉장히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 서울대 간다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이론의 감기 예방법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만성기침도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지키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만성기침은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식도의 역류증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만성 비염이라든지 그런 원인들이 있고 담배 피는 분들도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뭐 한 20년 이상 핀 분들은 폐 검사 두려워서 못 받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 담배로 인한 만성기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병원에 안 오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담배를 피니까 기침을 하는 거야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만성기침이 있는 원인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감기는 바이러스가 오는 걸 예방을 해야겠지만 만성기침은 이제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원인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담배는 끊는 분들한테 기침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는데 가래가 더 심해졌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담배를 끊게 되면 얘네들도 세포들도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물갈이가 됩니다. 물갈이가 되면서 세포에서 이제 막 그동안 쌓였던 걸 막 분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가래와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펴야겠다. 막 이런 그런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끊은 분들은 꼭 내년에 이제 많이 끊으실 거잖아요. 이제 1월 1일 되면. 그렇죠. 많으시죠. 꼭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만성 기침에 대해서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과 함께하는 소소한 주치. 정말 그 만성 감기라는 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기침과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재닥 선생님처럼 1.5리터의 물을 하루에 하나씩은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수분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비강세척 인상적이네요.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목으로 다 모든 것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예민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겨울 참 조심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TV 조합원 분 가운데 한 분께서 저희 사옥 방문하셔서 예방접종 주사를 놔주셨던 게 저는 올겨울에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꿈꾸는 협동조합 수요일 순서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